네, 익절의 기수 파트 2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호 어드바이저와 함께 포트 점검해보고 내일 시장 대응할 매매 팁까지 얻어가 보시죠. 지금 함께 계십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일단 반등이 나오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시장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시장의 어떤 상승세를 가지고 이제 뭐 바닥이다 아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야기하고 계시죠. 네네, 뭐 역시나.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 건가 말 것인가. 질문 많이 받으셨죠? 네, 너무나 많은 곳에서 사실 매수라기보다는 추가 매수, 물타기를 해야 될 것인가 많은 네. 분들이 질문을 좀 하셨는데 네. 사실 큰 흐름을 놓고 보게 된다면 단기적 반등이죠. 단기적 반등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라든지 앞으로 지속될 사항들에 대해서는 사실 어제자로 했을 때 지금 연준에서도 지금 인플레이션 인덱스 지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1%대에서 올해 2%대 그리고 내년 최대 5%대까지 어떤 추가적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죠. 사실상 인플레이션의 현실화를 인정한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장에 대해서는 상승 모멘텀 자체가 정말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일단은 하방이라든지 횡보 이런 쪽에 좀 무게를 두는 것이 맞겠고 어찌 본다면 지금 시장의 호재는 악재가 해소되었거나 더 이상 악재가 없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호재로서 시장의 어떤 반등이라든지 최근에 또 과대 낙폭을 보였던 종목군들 오늘 대거 급반등의 어떤 성공하는 좀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어느 정도의 기술적 분석으로 좀 접근하셨던 분들 특히나 고점 대비했을 때 최근 손실이 뭐 마이너스 30% 이상 발생하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오늘 뭐 10% 20%의 추가적 상승세를 보여줬다 할지라도 그 배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주지 않는다라면 사실 손실이라든지 이런 원금 회복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당분간은 일단 그 자리에서 덜고 가는 게 최선의 선택. 네, 일단은 지금은 그렇다고 좀 보여지고요.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장기적 흐름, 앞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유럽과의 어떤 유럽 재정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약 한 6개월 또는 1년 정도 네. 계속적으로 리스크를 안고 우리가 시장에 대응을 했었습니다. 그것과 좀 견주어 좀 놓고 보았을 때 아직은 지금 시점에서 양봉 하나 보였다고 뭐 저점이다 또는 뭐 삼성전자의 바닥을 확인하였다 이런 것까지 좀 다소 좀 무리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사실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자산 규모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증권사 PB라든지 네. 아니면 좀 필드의 연계가 좀 되시는 분들 한번 확인해 보신다라면 지금 현재 현업에 계신 분들 대다수 분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길게 흐름을 좀 봐야겠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좀 지배적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당분간은 제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잠시 후에도 좀 보여드리겠지만 어떤 데이 트레이딩이라든지 어떤 단기적인 매매 그리고 그날 발생하는 특히 오늘장 같은 경우에 장중에 급등락하는 종목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의 급등을 보여줬다가 급락을 한다든지 네. 셀루메드 같은 경우에도 아주 적은 돈, 약 한 10억도 안 되는 돈으로 시장가로 매서 정말 급등시킨 이후에 고점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20% 이상의 하락세를 보여준다든지 이런 종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시장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좀 이어갈 수 있는 좀 예를 잠시 후에 또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 그 점 참고하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 같은 종목에 관해서는 네. 비중을 늘리지 말자로 정리를 할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되었든 SK하이닉스가 되었든 워낙 질문이 많았어서요. 굳이 바닥을 찾으셔야 될까 싶습니다. 물론 이 경제방송 TV에서는 항상 바닥 이러니까는 네. 모든 어떤 시세의 정확한 바닥을 잡고 정확한 고점을 끌고 가가지고 뭐 100% 200% 수익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전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외국인 또는 기관이 지금 현재 최근에 매도했던 물량 대략적으로 약 한 700~800만 주 정도 하다못해 어제 삼성전자 69,000원에 네. 매도 물량이 대략적으로 900억 정도가 순식간에 나왔습니다. 약 한 1분도 안 돼서. 그렇다면 반대급부로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하락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900억, 1000억 가까운 돈이 나왔다라면 상승을 보여줄 때 순간적으로 아주 최단 시간 내에 그만큼의 물량을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매수 주체가 나타나는 시장. 그 시장을 조금만 더 기다리셨다가 확인하시고 매수하셔도 절대 늦지 않다라고 섣불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동에 나서지 말자 이렇게 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깔끔한 정리해 주셨는데요. 워낙 변동성은 큰 구간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기술 어떻게 익히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 대응할 매매 팁 오늘은 어떤 거 배워볼까요, 위원님? 일단 많은 분들이 항상 그렇습니다. 수익이 나도 매도를 못 하시고
그리고 손실이 나도 매도를 못 하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저항에서를 일단 좀 매도하자라고 좀 간단하게 좀 정의를 좀 내려보았는데 그 종목을 일단 정리하고 갈 수 있는 그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라고 할까요? 그냥 수익을 챙기는 거고 뭐 매매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긴장들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팔아야 될 자리에서 팔면 되는 거고 네. 사야 될 자리에서 사면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조차도 상당히 긴장감을 가지시고 나는 절대 손해 보기 싫어 뭐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데 그럴 생각 없이 그냥 편안하게 꾸준하게 매일 또는 매일이 아니어도 월 단위로 꾸준하게 수익을 좀 이어가겠다 생각하시면 좋겠고 지금 보시는 화면에 좀 나타나 있지만 오늘 실질적으로 거래가 된 내역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여러분들이 표시가 잘 되지는 않겠지만은 실제 신원이라는 종목이죠. 오늘 대북주로서 장 초반서부터 강한 시세를 좀 보여줬던 종목인데 네. 실제 보이시는 화면 중에 B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 그다음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S는 셀, 즉 매도입니다. 그래서 S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가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B가 건가요? 빨간색입니다. B가 빨간색으로. 예, 그리고 파란색은 S, 매도입니다. 그래서 매수, 매도가 각 구간별로 좀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것만 봐서는 언뜻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돈 많이 벌고 싶어 하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가장 시장에서 많이 주목받고 하는 게 증권사 수익률 대회입니다. 그 증권사 수익률 대회에서 탑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매매를 할까? 주식 사놓고 오를 때까지 기다리나요? 단기적으로 예, 대응하실 일단 것 뭐 같은데. 아니면 신용이라든지 미수로 풀로 땡겨가지고 매수해가지고 뭐 상한가 갈 거를 기도하면서 기다릴까요? 아니요, 그냥 빨리빨리 대응하셔서가 아닐까요? 네, 맞나요? 그때 맞춘 시장 트렌드에 맞춘 또 거래량과 어떤 가격 흐름에 맞춘 매매를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그러한 화면 중에 일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오늘 실제 신혼의 거래 내역입니다. 자, 다음 화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성건설 역시 마찬가지로 보시다라면은 일성건설이요? 네. 계속적으로 매수와 매도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구간 내에서 매도가 이뤄진 이유는 네. 바로 직전 고점대에서의 어떤 추가적 상승세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차트가 아니라 현재 가창에서 네. 해당 가격권에서 급작스럽게 매도 물량이 나온다든지 또는 매수를 1호가에서 받쳐주는 것이 갑자기 빠진다든지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매도가 좀 이루어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이고 그 과정 중에 있어서 전고점대를 돌파하는 모습 여기서 보시면 매수와 매도가 이제 번갈아 좀 이루어진 구간이 있는데 휩쓰라고도 하죠. 실제 여기서 강하게 상승할까 싶어서 매수했는데 그렇지 않은 때 바로 인정하고 잘라버리는 그런 어떤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바로 거기가 안 넘어가면은 바로 밑에서 대응을 매도로 네. 해야 되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상승 구간에 따라서 이제 매매를 하는 것이고 대략적으로 상승의 어떤 폭을 놓고 봤을 때 1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뭐 한 가지 말씀드린다라면 이런 어떤 구간 내에서 많은 분들이 뭐 최저점에 사서 최고점까지 끌고 가서 내가 그날의 모든 파동을 수익을 내겠다라고 하지만 실제 이런 매매는 회전율을 좀 높이는 거래로서 초보자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시장에서 수익을 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하셔야 될 매매이고 어찌 본다면 80년대, 90년대는 주식을 사놓고 네. 오를 때까지 기다린다든지 장이 안 좋으면 시가총액 500억 이하짜리 최근에 거래량 뭐 200억 정도 이상 터진 종목군들을 음봉 나왔을 때, 눌림 나왔을 때 5일선, 21선, 11선에서 뭐 매수한다든지 이런 것이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긴 하지만 네. 궁극적으로 그런 분들이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시장에서 성공하는가? 절대 못 하실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런 매매를 하셔야지 다음날 또 이 종목을 다음날까지 또 수익으로 끌고 가고 또 수익폭에 따라서 이것이 중장기 포지션까지 전환될 수 있는 매매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사실은 한 종목의 흐름만 딱 그걸 네. 보고 있기가 사실은 네. 투자하시는 분들이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하루 중에 이렇게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은 몇 개 정도로 한두 개 정도가 투자자분들은 봐주셔야 가장 될까요? 적당하고 네. 특히 이제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 이런 매매를 못 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본인이 실질적으로 매매했던 내역을 한번 쭉 보시면은 이보다 더 심하신 분들 많습니다. 직장을 다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각자의 환경에 맞춰서 뭐 매수 매도도 하시는데 결과만 놓고 본다라면 이것과 정반대죠. 이 사람이 이 매매가 실제 팔아야 될 자리에서 산다든지 그리고 이 자리에서 팔고 있는 자리, 즉 파란색으로 표시된 셀 자리에서 본인은 매수하고 있다든지 그러니까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본인이 이런 매매를 못한다라고 하지만 실제 본인의 매매 내역을 확인해 보시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과 정반대일 겁니다. 이 사람이 팔고 있는 자리에서 본인은 사고 있고 이 사람이 사고 있는 자리에서 본인은 팔고 있고 이거 아하. 약간 역으로 되지 실제 직장인 분들이나 장중에 시장을 보지 않으시는 분들조차도 어쨌든 매수를 하기 때문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매매법이다. 그렇죠. 이거를 일봉으로 돌려보신다라면 많은 분들이 최고점에 사가지고 반대순으로 계속 물타기 하시다가 손절매를 하신다든지 아하. 그러니까 일봉으로 돌려보시면 되시는 거고 그냥 모든 분들이 사실 본인의 매매 내역을 딱
확인해 보시면은 정말 차이가 없습니다. 이건 너무나 잘했다고 아마 지금 느낌이 오시는 분들은 아마 기립박수 치실지도 모를 텐데 보통 이런 매매를 하셔야지 당일에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것 이상의 수익을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끌고 갈 수 있고 또 향후에 시장이 안 좋을 때 특정 종목에서 내가 중장기 종목을 손절한다 할지라도 손익비가 맞기 때문에 상쇄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중장기 종목이 지금 하락을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추가 매수할 시점 잡을 수 있고 아하. 또 추가 매수할 돈조차도 이런 어떤 캐시카우를 통해서 발생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사실상 계좌 관리죠. 네, 일반적으로 1차원적으로 사놓고 상승할 때까지 기다리죠. 그게 일반적인 투자법이긴 한데. 그렇지만 실제는 아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원래 예시 이렇게 하나 합니다. 더 볼까요, 위원님?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네.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로닉스입니다. 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제 종가상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어떤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네. 어제 매수하지 못했을 경우 이제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사실 마찬가지로 전일 고점대 거래량 터진 시점, 그러니까 어제자 분봉을 좀 보신다든지 일봉을 보신다라면은 돌파하는 시점에서의 거래량과 현재가 차 마찬가지로 함께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직전 부분에서 어떤 최고점 부분대를 돌파하지 못하는 시점에서부터 계속 물량을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그러면 이 네. 종목 역시 오늘 저항이 나와서 매도할 시점이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항을 돌파했기 때문에 매수를 한 것이고 네. 단지 정고점의 저항을 돌파했다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일단 2차 전지 섹터 그리고 시장의 반등, 그다음에 그 안에서 LNF가 상승을 하지만 LNF보다 변동성이 큰 게 세로닉스. 이런 어떤 순서적인 어떤 시장을 분석하고 해야지 단순히 차트만 보고 딸랑 정고점 돌파하니까 매수 이렇게 하시면은 절대 안 되시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고 바라시던 수익률 대회에서 입상하시는 분들의 전형적인 매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봉에서도 이와 같은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겠고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매매를 이해하셔야지만 스윙이라든지 중장기 매매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투자 능력은 갖춰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 누구나 해야 되는 매매고 이것을 못 하신다면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누가 좋다고 하면 사놓고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못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점검도 이어서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종목들이 잘 가고 있는 상황일까요? 캠트로스. 요즘 같은 시작에서 저 수익률이 가능한가요? 164%의 수익률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DPC, CIS 역시 목표가 달성한 상태인데요. 자, 지난 여름 주셨던 포트폴리오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살펴볼 만한 종목이 하나 있을까요, 위원님? 일단 캠트로스를 보시는 게 좋겠고요. 네네. 캠트로스를 사실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렸다고 해서 지금까지 뭐 상승을 했어, 수익률이 좋다 이렇다기보다는 네. 늘 관심 종목에 두시고 매매해야 될 종목입니다. 말 그대로 뭐 그린 뉴딜 또는 ESG, 저탄소, 탄소 배출 더 나아가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어떤 카보네이트로 전환하는 그런 어떤 형질 변경 기술 여러 가지 기술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실상 시장에서의 어떤 저탄소와 관련된 주요 대장주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될 것이고 추세를 정말 깨지 않는 한 11선을 이탈치 않는 한 당분간은 뭐 스윙이든 데이 트레이딩이든 끌고 가는 매매 전략까지 같이 겸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속 바라봐야 되는 종목으로 정리를 좀 해볼게요. 마지막 오늘 유망 종목 궁금하실 텐데요. 좀 간략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 유망주로 자, 꼽으셨을까요? 일단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진 하이솔루스를 좀 보시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갖고 계시고 아마 평단가 8만 원대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7만 2천 원대의 어떤 움직임을 좀 보여주게 된다면 충분히 매수해 볼 수 있겠지만 장 막판에 7만 3천 원대를 좀 돌파했다라는 것. 자, 간략하게 가격 전략을 바로 넘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잘못 좀 표시가 되는데 매수 가격은 7만 2천 원 전후 가격에서 매수 나서주는 것이 좋겠고 7만 2천 원 이하. 네, 손절가는 6만 9천 원, 목표가는 8만 4천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 7만 2천 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1, 2부 함께해 주신 여러분과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